저는 어쩌다 보니 친구 아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21살 차이 나는 친구의 아들이지만 남자로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죠. 수연 씨한테 내 모든 걸 쏟아내고 싶어요. 응, 기태야. 어서 해줘. 오늘만 기다렸어. 수연 씨, 친구 아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아이까지 가지셨단 말이군요. 어쩌다 그런 사이까지 되셨는지 그 어이없는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저는 현재 미혼인데 이제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 나이 40 중반이지만 사람들은 저 같은 여자를 골드미스라고도 하죠. 제가 지금 여유 있게 된 건 20대 때 회사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종잣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났었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소질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딱 보면 이 자리가 될 것 같단 게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가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월세만 해도 충분해서 일을 하지 않고도 취미 생활만 즐기며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요. 여유 있는 삶은 정말 부러운데요. 그럼 골드미스이신 수연 씨는 원래 모태솔로이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20대 후반에 만난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잘 되지 않았었죠. 제가 어머니랑만 살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렇게 반대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도 지금은 아쉬울 거 없네요. 오히려 그런 남자랑 결혼 안 하길 잘한 것 같고 혼자 살아도 요즘 즐길 거리가 너무 많고 심심할 틈이 없었거든요. 또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했었죠. 결혼이란 족쇄로 아내이자 엄마라는 타이틀을 걸고 싶지도 않아 프리하게 즐기다가 보니 어느새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물론 제 몸매나 건강 상태는 30대 여자 못지않지만요. 제가 워낙 운동도 좋아하고 또 잘하다 보니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 어디 나가면 제 나이보다 한참 어리게 보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테니스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다가 동네에 나침 테니스 동호회가 있어 가보기로 했었죠. 첫날 갔을 때 동호회의 규칙들을 듣고 나서 가입을 하고 회원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아무래도 동네 동호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고 2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의 미모와 친근함으로 다가가니 다른 분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해요. 완전 생초보니까 고수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와, 수연 씨. 환영, 환영, 완전 대환영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동호회는 남자들만 드글거려서 정말 분위기 꿀꿀했는데, 이거 오늘부터 수연 씨 덕에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 어머,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운동 끝나고 제가 쏘겠습니다. 신고시켜야죠. 오, 수연 씨 정말 미모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하신데요? 아주 그냥 끝내주시네요. 저는 그렇게 첫날 라켓 쥐는 방법부터 기초적인 걸 좀 배우다가 마치고 제가 산다면서 근처 호프집으로 회원들 모두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맥주와 안주를 먹으면서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훈남으로 잘생긴 데다 성격까지 달랑대지 않고 차분한 게
그 옛날 제 첫사랑을 보는 것처럼 갑자기 제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제 첫사랑, 남자랑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호프집에서 파하고 회원들과 헤어져 집에 가는데 또 우연히 그 남자와 집에 가는 방향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만날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테니스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 테니스는 중급 정도 실력이고, 저도 얼마 전에 이 동호회 들어왔어요. 근처로 이사 오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럼 제 친구 해주세요. 저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요. 근데 아까 호프집에서 저를 자꾸 보시는 것 같던데. 어머, 티났어요? 나름 모르게 보려고 봤는데 들켜버렸네. 그게 제가 20살 때 정말 많이 좋아하던 제 첫사랑 오빠를 닮아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구나.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그게요. 웃는 모습도 정말 많이 닮았고, 코 옆선이라든지 살짝 인상 찌푸리는 모습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아, 그분 많이 사랑하셨었나 봐요. 지금까지 못 잊고 계신 거 보면 왠지 살짝 부러워지는데요. 아, 뭐예요. 이제 지나간 아련한 하나의 추억이죠, 뭐. 그 오빤 제 친한 친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소식도 모르지만. 아, 전 여기로 가면 돼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기태 씨,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잘 가요. 네, 수연 씨.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좋아요. 그럼 잘 자요. 저는 첫 만남부터 첫인상만큼이나 스윗하게 대해주는 기태 씨가 정말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다음 동호회 모임 시간이 완전 기대됐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첫사랑은 친한 친구분이랑 결혼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혼자 짝사랑이라도 하셨던 건가요? 아, 그건 제 첫사랑을 제일 친한 친구에게 그냥 뺏겨버렸다는 그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빠를 알게 된 건 고등학교 때 독서 모임에서였는데요. 저희 학교가 여고였는데 옆 동네에 있던 남고에 다니는 그 오빠를 알게 되었었죠. 동네 독서 모임에서 우리들은 모두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저는 그 오빠랑 더 특별한 사이로 발전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됐을 때 이상한 작은 오해가 생겼고,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 제일 친한 제 친구가 그 오빠를 혼자 좋아하다가 제가 사귀게 되니까 질투가 나서 중간에 이간질을 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와 잘 풀고 싶었는데 싸우고 잠시 헤어진 사이에 제 친구가 접근해서 그 오빠와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일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 오빠도 그렇게 빨리 제 친구에게 빠질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끔찍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친구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끊고 살았었죠. 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어쩌다 한 남자를 두고 친구끼리 좋아하셨던 거네요. 좋아하는 남자 취향도 같을 만큼 정말 친한 친구셨네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뭐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그 오빠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첫사랑이었고 제 첫남자였기 때문에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랬던 오빠가 너무 미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 오빠를 닮은 남자가 몇십 년 만에 제 눈앞에 나타나니 저는 정말 테니스 모임에 나갈 때마다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좋았어요. 그러다 우리는 한층 가까워졌고 친하게 지내던 기태 씨를 제 집에 초대하게 되었었죠. 와, 저 감바스 정말 좋아해요. 맛있겠네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잘하는 게 두 가지인데 이 감바스랑 파스타거든요. 하긴 너무 쉬운 거긴 하지만요. 에이, 아니에요. 수연 씨가 만들어주신 거면 전 고무줄 파스타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뭐예요, 기태 씨. 정말 웃겨. 너무 재밌고 이렇게 멋진 기태 씨인데 여자친구는 없어요? 있죠? 아, 여자친구요? 저 회사집 하는 집돌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고요. 어머, 그렇구나. 왜 갑자기 내 기분이 좋아지지? 아, 뭐예요, 수연 씨.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정말 집이 좋은데요?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수연 씨야말로 이렇게 다 갖추신 분이 왜 솔로이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제 운명의 짝을 못 만나서. 그리고 사실 저도 기태 씨 나이 때는 비슷했어요. 정말 집 회사밖에 몰랐어. 그러다 운 좋게 잘 풀린 것뿐이에요. 와, 누가 수연 씨 짝이 될지 정말 부럽네요. 저 처음 수연 씨 모임에 오셨을 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40대라고 하셔서 전 정말 30대 초반으로 봤거든요. 어머, 그렇게나? 오늘 정말 기분 너무 좋아서 나 날아갈 것 같은데? 수연 씨 정말 귀여운 데도 있어요. 애교 많으셔서 남친이 많이 좋아하셨죠? 기태 씨. 애교 많은 여자 좋아하는구나? 내가 또한 애교하지. 기태 씨 자기 양 뿌잉뿌잉 안아줘. 저는 그렇게 함께 마신 와인에 살짝 취하기도 하고 그날 분위기에 기분이 업되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기태 씨 앞에서 마음대로 편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또 기태 씨는 너무 귀엽고 좋았대요. 그리고 기태 씨가 제 입술에 갑자기 기습 뽀뽀를 해버렸어요. 기태 씨.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근데 수연 씨 너무 예쁜 거 알아요? 제가 못 참을 만큼. 어머, 이러면 전 기태 씨의 손짓 몸짓에 금세 촉촉히 젖어버렸고 기태 씨를 그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첫사랑 그 오빠 이후에 처음으로 그 느낌을 다시 느끼게 해준 기태 씨를 만나게 된 거였죠. 정말 그때 그 가득 채워줬던 첫사랑 오빠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행복한 밤이었어요. 기태 씨는 생생한 기운으로 밤새 지칠 줄을 몰랐고 저는 행복한 비명이 터져나와 한 번으로 끝내기에 너무 아쉬웠었죠. 그래서 아침까지 두 번의 사랑을 더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기태 씨, 내 운명의 짝이 자기 같아. 이렇게 영원히 자기 품에 푹 안겨서 떨어지기 싫다, 정말. 나도 수연 씨 정말 좋았어. 자기는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야. 사랑해. 응, 나도 사랑해, 기태 씨. 그렇게 그날부터 연인이 된 우리는 테니스 모임도 함께 나갔지만 그 안에서 티는 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많이 차이나는 나이 차에 남들이 수근대는 게 그냥 듣기 싫었으니까요. 남들 안주거리가 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제 집에서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고등학교 때 반장이던 애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뜻밖의 연락에 너무 반갑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반창회를 하는데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애들 대부분 오기로 했다면서요. 저는 저 또한 이제는 다 잊혀진 기억들이나 다름없고, 제겐 기태 씨가 있기에 지난 일은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고, 제일 친했던 그 친구 란숙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사실 보고 싶고 궁금했었죠. 그래서 저는 모임날 오전에 단골샵에 가서 헤어를 세팅하고 메이크업을 받고 신상 옷과 구두 가방으로 꾸미고 운전을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우먼 티를 내가며 시간보다 살짝 늦게 도착했었죠.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니까요. 여튼 그렇게 갔더니 생각보다 얘들이 많이 오진 않았더라고요. 20명 좀 넘게 모였는데 애들이 나름 꾸미고 나왔지만 역시 세월의 흔적들은 숨길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수연아, 넌 어쩜 30대라고 해도 믿겠다, 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몸매는? 어우야, 아니야. 너희들도 다 30대 같아 보여. 나라고 뭐 특별한 거 있겠니? 그냥 운동하고 그런 거지. 근데 란숙이는 안 보이네? 아직 안 온 거야? 김난숙. 좀 늦는다고 연락 왔어. 그래, 너희 둘이 정말 베프 아니었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이야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쯤 제 첫사랑을 뺏어갔던 그 친구 란숙이가 들어왔죠. 전 사실 좀 놀랬어요. 그 친구야말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는지 삶이 고단했던 건지 5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고소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서 술도 좀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할 때였어요. 란수가 집이 어디야? 나 대리 불렀으니까 가는 길에 태워줄게. 응? 아니야. 난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 엄마 밤늦게 걱정된다고 온다네. 어머,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 얘. 넌 좋겠다. 난 걱정된다고. 데리러 와주는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뒤에서 귀에 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와 있었네. 오래 기다렸어? 아들. 어서 와. 안 와도 된다니까. 굳이 온다고. 수연아, 우리 아들 기태야. 우리 아들 잘생겼지? 기태야 인사해. 고등학교 때 엄마랑 제일 친했던 친구, 수연이 뭐. 저는 그때 기태 씨를 그곳에서 보고 심장이 얼어붙는 줄만 알았어요. 제 표정은 어떻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렸고, 때마침 대리기사분이 오셔서 전 정신없이 인사 나누고 그 자리를 떴었죠. 그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기태 씨가 제 제일 친한 친구의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기태 씨도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엄청 놀란 것 같더라고요. 기태 씨한테 가정 상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난숙이는 그때 그 첫사랑 오빠랑 사귀다가 기태 씨를 갖게 되었고 둘 다 어린 나이였지만 책임지겠다며 혼인 신고까지 하고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기태 씨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첫사랑 오빠는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떴고, 난숙이는 아들인 기태 씨랑 단둘이서 힘들게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태 씨 얼굴에서 제 첫사랑 오빠를 볼 수 있던 거였죠. 저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태 씨한테 더 애틋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남자 내가 더 보듬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한텐 적잖은 충격으로 와닿았고,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였는지 기태 씨는 제 연락도 받질 않고 그날 이후에 테니스 모임에도 한동안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밤 11시쯤 돼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 기태 씨였어요. 어디서 그렇게 마신 건지 잔뜩 술에 취해서는 몸도 겨우 가누면서 말했어요. 수연 씨, 나 수연 씨 잊어보려고 모임도 안 나가고 연락도 안 했는데 수연 씨가 죽을 만큼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아니야, 기태 씨. 나야말로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 속상하게 또 이럴 거야? 우리 다른 건 생각하지 말기로 해.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안 돼? 기태 씨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단 말이야.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수연 씨한테 상처 줬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마. 지금 이렇게 기태 씨 만날 수 있는 거에 만 만족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하단 말이야, 자기 만나서. 저희는 그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입맞춤을 했고, 진정으로 제 모든 걸 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 씨한테 내 모든 걸 쏟아내고 싶어요. 응, 기태 씨. 어서 해줘. 오늘만 기다렸어. 그날 그렇게 뜨거운 재회를 하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기태 씨와 어떤 이유에서도 헤어져서는 안 되겠다고요. 저는 기태 씨의 지치지 않는 그 쌩쌩함이 너무 좋아요. 밤새 저를 즐겁게 해주니까요. 제 친구에게도 처음엔 죄책감 살짝 있었지만 저 또한 기태 씨를 남자로 느끼고 있어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기태 씨는 제 집에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했고, 제 친구 란숙이는 둘이 만나는 사실을 몰랐지만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친구 집에 있다고 하니까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태 씨가 너무 좋아서 일을 그만두고 나랑 재밌게 살자고 했었죠. 일을 하지 않아도 제 경제력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저만 바라봐주고 저와 같은 취미생활 즐기면서 매일 밤 사랑 나누며 사는 게 저는 행복하기만 했으니까요.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너무 방심했는지 기태 씨가 너무 파닥파닥한 20대라 그런가 제가 이 나이에 덜컥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정말 큰 사고를 치고 만 거죠.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안 기태 씨는 꼭 낳아야 한다고 난린데 사실 저는 너무 고민이 되기만 하네요. 누가 봐도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설령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라도 받고 아이가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벌써 그런 걱정까지 되니까 선뜻 이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기태 씨 말대로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게 맞긴 한 걸까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네, 수연 씨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고민이 많기도 하시겠어요. 물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통상적인 가정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두 분이 정말 사랑해서 맺은 결실이고 사랑은 그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 힘든 일들이 많을 테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니까 두 분의 마음만 굳건하다면 지금의 사랑을 믿고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연 씨, 아이도 잘 낳으시고 꼭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볼게요. 오늘 비밀의 방 사연은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의 방에서 다양한 사연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비밀의 방으로 초대할게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도 무탈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